네, 플렉스 캐시 라이트백 요 장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번역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필드 포털에 있는 엘리엇 액턴님의 플렉스 캐시 라이트백의 한글 번역본입니다. 요거 이제 뭐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이제 보시려면은 원본 문서를 참조를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저희 네뎁 더큐먼트를 참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름 해석을 하고 소화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백 캐시입니다. 네. 어, 라이트백 캐시 같은 경우는 플렉스 캐시의 단점을 좀 상쇄를 하고자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플렉스 캐시가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다른 밴더에는 없는 그런 독점적인 기술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대두가 됐던 게 로컬처럼 쓰는 방법이 없나? 좀 응답 속도 빠르게 렌의 렌의 응답 속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나온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라이트백의 오버뷰입니다. 어, 9.15.1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원래 12에서 9.12.1에서 테크 프리뷰로 전체 나왔던 것을 이제 전체 재작업을 해서 출시가 됐고요. 음, 캐시에서 쓰기 응답을 보내게 돼서 이 워커로드의 니어 로컬 스피드로 라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캐시에 대해서 정합성, 동시성, 통합성을 100% 보장합니다. 라이트 어라운드로 쓸 때도 당연히 보장했던 내용을 여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이 됐고요. 라이트 어라운드로 완전히 대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요것들은 뒤에서 내용을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장표입니다. 라이트 어라운드 그리고 라이트 백 이렇게 거창하게 좀 비교가 돼 있는데요. 라이트 어라운드는 9.5 이상에서 출시가 됐고요. 라이트 백 같은 경우는 15, 9.15.1 이상에서 적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read heavy workload, 그러니까 읽기가 집중된 업무들에 많이 쓰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라이트백은 리드 라이트 모두 적합하도록 그렇게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고요. 데이터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데이터 수신 확인을 하는 쪽은 라이트 어라운드에서는 오리진 원본 볼륨에서 수신 확인을 하게 되고요. 라이트백 같은 경우에는 캐시에서 이 수신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에 따라서 렌을 타고 응답 시간을 받는 것보다 라이트백으로 왔을 때는 캐시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렌, 라이크 응답 속도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제약이 있습니다. 어, 오리진당 100개를 할 수 있는 라이트 어라운드에 비해 라이트백 같은 경우는 10개까지가 제약이고요. 정합성, 동시성, 통합성을 모두 보장합니다. 네. 어,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라이트 어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이고요. 쓰기 작업이 발생하면은 캐시에서는 라이트를 던집니다. 오리진 쪽으로. 오리진에 쓰여지고 응답이 오고 그 응답을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네, 웬의 레이턴시 있습니다. 웬의 레이턴시로 받기 때문에 좀 응답 속도가 좀 많이 늘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늦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반면에 라이트백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백 캐시에 쓰여지고 나서 사용자에게 먼저 가고 나중에 오리진으로 데이터들이
공기화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len like latency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는가? 네, 잠금 위임이라고 한글로 이제 굳이 번역을 해놨고요. 실제로는 이제 뭐 락 딜리게이션이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원본인 캐시에 부여한 파일별 권한으로 필요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잠금을 발급하는 겁니다. 이 필요라는 거는 필요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트 요청 또는 읽기 요청이 있을 때마다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락을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락을 캐시에서 오리진에서 또 다른 캐시로 모두 전파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잠금 위임, 그러니까 잠금의 종류는 공유 잠금 위임, Shared Lock Delegation에서 SLD,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SLD, 네, 이름하여 리드 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드 락이 발생하고, 그리고 독점 잠금 위임, 이것은 쓸 때 발생합니다. Exclusive Lock Delegation, XLD,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XLD가 발급되면서 라이트 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딴 데서는 쓸 수 없도록 이제 막아줍니다. 읽을 때도 정합성을 맞춰줄 수 있도록 이 SLD가 보장을 해줍니다. 자, 이 락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한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XLD만 전역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체에 XLD가 하나만 존재합니다. 어떤 위치든요. 그래서 이게 두 명의 사용자가 쓰는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쓸 때는 아무리 이제 동시에 쓴다고 해도 조금의 시간차가 나겠죠. 그때 이제 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주는 방법이 이 XLD가 되겠습니다. 쓰기 캐시가 파일에 대한 XLD를 보유할 때 해당 파일은 모든 다른 곳에서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뭐 캐시든 뭐 원본이든 XLD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가장 우선 권한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XLD랑 SLD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든 읽기든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락이 존재하면서 그 정합성, 동시성, 통합성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핵심이 되겠습니다. XLD가 이제 파기가 되게 되면 뭐 다른 쪽에서 다른 요청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겠죠. XLD가 파기가 되는 경우는 캐시에서 오리진으로 데이터 방출이 발생합니다. 캐시에서 쌓이던 그런 데이터들을 오리진으로 보내서 정합성을 맞춰줘야겠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위임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 동작을 보장하게 되는데요. 캐시된 파일 데이터가 최신임을 원본에서 캐시까지 파일별로 보장합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XLD를 전체 캐시로 다 알려주는, 그리고 SLD도 다 알려주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고요. Write Back Enabled 캐시가 XLD가 부여되면 모든 위치에서 다른 뭐 사용자들이 쓰고 있던 어떤 XLD나 SLD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는 사용자가 이 XLD 권한을 가지면서 쓰게 되고요. 그때 내부적으로는 전체 오리진 쪽으로 그 데이터 동기화하는 원본 통신이 발생하게 되겠죠. 라이트 어라운드와 라이트 백의 이제 딜리게이션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라이트 어라운드 먼저 보겠습니다. 라이트 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제플린이라는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캐시에서는 락 델리게이션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리진 쪽으로 락 델리게이션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 오리진에서는 그래 네가 써 하고 XLD를 개런티를 해주면서 이 응답을 캐시 쪽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캐시 쪽으로 보내면 캐시는 사용자에게 이제 쓰기를 시작하세요 라고 응답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데이터를 실제로 쓰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캐시에 쓰고 나면은 캐시에서는 오리진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전달을 하고 나면은 오리진에서는 쓰여졌다라고 응답을 캐시 쪽으로 주게 되고 캐시에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주게 되면 하나의 라이트가 완료가 되는 그런 형태의 좀 렌의 레이턴시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응답 속도를 가지게 되겠고요. 라이트백에서는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개런티 받는 부분까지는 아주 동일하지만 이 라이트 루프 자체가 캐시 쪽에 한정됩니다. 캐시 쪽에서 한정이 되다가 어떤 시점에 XLD가 파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플러싱하는 타임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어싱크러스 플러싱이 오리진 쪽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 베이스의 그런 라이트백 캐시의 성능적인 이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표는요. 장표가 아니고 이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 조금 제가 여기서 만든 게 아니라서 조금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환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볼륨이 있고요. 오리지널 볼륨이 있고 캐시 볼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라이트백 캐시가 둘 다 이네이블 된 상태고 각각 캐시에는 라이터 하는 클라이언트가 각각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1번 쪽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쪽에 라이트 요청이 먼저 들어오겠습니다. 캐시 1으로 들어갔고요. 캐시 1에서 이제 오리진 쪽으로 쓰고 싶어라고 보내면은 캐시 1이 락 델리게이션을 XLD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을 주고 클라이언트가 쓰게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쓰다가 보면은 어싱크 라이트가 발생하겠고요. 그리고 어싱크와 라이트가 되다가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2번 클라이언트 쪽에서 캐시2 쪽으로 리드를 하고 싶다 요청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캐시2에서는 이제 원본적으로 읽고 싶어라고 보내고요. 오리진은 캐시1 쪽으로 빨리 내 데이터들 동기화시켜줘 이렇게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을 보내고 나면 오리진의 데이터 동기화가 되고 오리진에서는 캐시2로 다시 또 데이터를 동기화를 하면서 리드가 가능하도록 동기화를 시켜줘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SLD가 전역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 라이트를 갑자기 수행하게 됩니다. 캐시2에서.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라이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오리진 쪽으로 보내고 오리진 쪽에서는 캐시1 쪽으로 이제 쓰기가 진행됩니다 라고 요청을 보내서 락을 XLD를 발급해서 캐시2에 전달 그리고 캐시2는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이제 라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죠. 또 라이트가 발생합니다. 이번 1번 쪽입니다. 그러면은 캐시1이 1번 쪽에서 쓴데 전달을 하고 오리진으로 또 발급 요청을 하고 전체에 있던 XLD가 파기가 되고 오리진은 1번 쪽으로 XLD를 발급을 해서 XLD가 1번에서 존재하니까 1번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공작의 핵심이겠죠. 또 리드가 발생하면은 같은 형태로 SLD가 발급이 되고요. SLD가 발급이 되면은 이제 리드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동기화시켜서 리드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한쪽에서 발급을 하거나 요청을 하면 파기를 하고 한쪽에서 이제 어떤 그 쓰기에 대한 정합성을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또 진행되네요. 네, 다음 장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데다가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데다가 적용을 하면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이트백의 제너럴 가이던스입니다. 쓰기 집중 업무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병합이 없는 쓰기, 캐시 또는 원본에서 한 번에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파일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와 원본 사이에 지연 시간이 길수록 열고 닫는데 그 사이에 더 많은 쓰기 작업이 있을수록 그리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은 데다가 쓰는 읽고 나서 같은 데다가 이제 쓰는 업무에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어라운드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술 자체가. 네, 여전히 이제 오리진에서 처리가 되는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파일 요청 중에 생성입니다. 생성했을 때 아이노드가 생성되고 할당되는 거는 오리진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 m타임, c타임, a타임 같은 하고 퍼미션 같은 거는 이제 캐시에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캐시에서 처리가 되고 셋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 나머지 이제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오리진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 글씨가 하나 빠졌는데요. 네, 오리진입니다. 네, N이 빠졌어요. 그리고 80% 이상 오리진이 이제 채워진 상황에서는 라이트와 그리고 셋 어트리뷰트 자체도 그냥 전체가 이제 라이트 어라운드로 원래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write alternative data stream 이게 뭐 단어가 좀 어려웠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CIFS 쪽에서 쓰는 그런 이제 권한 작업이나 뭐 다른 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요걸로 부르더라고요. 이런 작업은 여전히 오리진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락 매니저의 바이트 레인지 락도 이제 오리진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좀 한 거고요. 어떤 응답 시간이 왔나 좀 체크를 한 겁니다. 기준은 64ms의 when latency가 있는 환경이고 NFS v3에 그리고 256K read write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환경이에요. 네, 우선 라이트 어라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 어라운드는 이 응답 시간이 쭉쭉쭉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쭉쭉쭉 올라가서 1.3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한 높은 시간을 이제 보여주는 반면에 오리진에서는 1.2 정도의 그런 시간을 보여줬고요. 라이트백으로 구성을 했더니 라이트백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아쉽게도 SMB3는 아직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나오면은 또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성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커맨드를 날리면서 CLI에서 is write back enabled true 옵션을 하나 추가를 하면 되고요. REST API는 이제 REST API 링크를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GUI 시스템 매니저에서는 체크를 두 군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dd 캐시, remote 볼륨 캐시를 생성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enable 캐시, flex 캐시, write back을 해주시면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작업 부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적용을 하기 전에요. 그래서 성능이 동일하다 하면은 라이트 어라운드를 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업 부하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본이랑 캐시 쪽에 충분한 여유 공간, 너무 빡빡하게 쓰시면은 아무래도 어싱크 라이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좀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가지고 우선 테스트를 해보고 적용을 하시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요. 라이트백은 쓰기에 대해서 랜에 가까운 그런 응답 속도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라이트 어라운드 캐시와 균형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방표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오리진에서 동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작업 분야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적으로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적용을 하시라 이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기술이 이제 나오기 전에 구축을 한 사이트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올플래시 장비고 올플래시가 이제 캐시가 됐고요. 한쪽은 이제 사스 베이스에 한 500테라 그리고 캐시는 50테라 정도의 구축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라이트 인텐시브한 작업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웬의 이제 그런 웬 구간의 그런 레이턴시 때문에 조금 작업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디렉토리를 이제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퀴즈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어고요. 이제 세 글자입니다. 영어 세 글자고요. 채팅창에 먼저 올려주시는 분이 오늘의 상품을 추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 세 글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락 델리게이션 중에서 먼저 막 XLD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세 글자 하니까 바로, 네, 제가 뭘 말할지 알고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시는지. 네, 락 델리게이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예, 읽기 락이었습니다. 읽기 락. 읽기 락이었고, 네, 쓰기 락은 이제 영어 단어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빨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네, 올려주셨네요. XLD 맞습니다. 네, XLD고요. 네, Exclusive Rock Delegation. 그래서 독점 락이 되겠고요. 쓰기 락입니다. 쓰기 락. 그러면 그 반대되는 건 뭘까요? 하나 더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똑같이 세 개 단어입니다. ASLG 맞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오늘 요거랑 동작하는 원리만 조금 꿰고 가셔도, 예, 나중에 사이트 가셔서 이제 설명하시거나,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확인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질문을 요 두 개까지만 하고요. 이제 오늘의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